안녕하세요. 아로마트리입니다. 여러분, 다들 소화 잘 되시나요? 이번 영상은 소화가 잘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일을 준비했어요. 저는 아로마 테라피를 알기 전까지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한 사람인데요. 밥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고생을 하다 보니 밥 먹는 것이 무서울 정도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서 해본 것들이 있어요. 그중 효과가 있었던 것 하나가 녹즙기로 양배추 갈아서 먹었던 것인데요. 이건 효과는 좀 있는데 설거지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했고요. 또 하나는 밥 먹을 때 오랫동안 씹기였는데요. 한 입에 100번 씹기 운동이에요. 왜 운동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100번은커녕 한 20번 정도도 못 씹어서 벌써 꿀꺽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100번 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조금씩 소화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씹어서 먹는 습관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빨리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먹게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아이들 키울 때 생긴 습관 같아요. 아이들 키울 땐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삼키는 거라고 하잖아요. 여기 아이들 키워보신 엄마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이 100번 씹기 운동은 그래도 양배추 갈아서 먹는 것처럼 특별히 뭘 더 하는 게 아니어서 인내심만 있으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효과도 좋아서 아직까지 실천하고 있는데요. 참 오래된 습관이죠. 그런데 100번 씹기가 집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땐 가능한데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땐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남들 다 먹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저는 밥 반 공기도 못 먹고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일어설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속도를 맞추려고 급하게 먹다가 체해서 며칠씩 고생할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전처럼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서 체할 일이 없답니다. 가방 속에 늘 소화에 좋은 오일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소화불량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까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네이버 국어사전에 소화불량이라고 검색해보니 먹은 음식을 위나 창자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여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증상, 과음, 과식, 부패물의 섭취, 감염증, 피로 따위의 원인이 되어 일어나며 식욕부진, 복통, 구토, 설사 따위의 증상을 보인다 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복통, 구토, 설사 이런 소화불량 증상을 내 몸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소화기계가 건강해야 하는데요. 왜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소화기계가 건강한 사람은 소화를 잘 시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소화기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이버에 이번에도 소화기계라고 검색해보니 체육학 대사전에는 음식물을 섭취하여 영양분을 흡수하고 쓸데없는 것을 배출하는 작용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구강,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형성되어 있고 부속선에서 구강선, 간장, 췌장 등이 있다 라고 적혀 있네요. 또 영양학적 사전에는 소화기계란 구강,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타액선, 췌장, 간장, 담낭 등 소화 흡수에 대하여 일련의 생리 기능을 발휘하는 장기 조직이라고 하네요. 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킨다는 건 참 많은 것을 통과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소화란 입을 통해 들어간 음식이 각 장기를 통해 소화 흡수 후 직장을 통해 나가는 것을 말하네요. 그러면 소화가 잘 되게 각 소화기계가 일을 잘해야겠죠? 입에서 여러 번 꼭꼭 씹어줘서 침샘에서 소화효소인 타액, 그러니까 침을 많이 분비되게 해서 음식에 골고루 소화액을 넣어주어 소화를 돕게 하고 그 음식이 식도를 통해 위로 내려가면
위에서는 위 연동 운동을 통해 위산을 골고루 버무려 주게 하고요. 또 췌장에서도 타액이 분비되어 소화를 돕는데요. 이 췌장에서 나오는 타액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침과 같은 소화 효소라고 하네요. 이때 스트레스 관리와 바른 자세를 해야 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세가 바르지 못하고 구부정한 상태면 위는 연동 운동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위산과 췌장 소화 효소로도 잘게 부서진 음식을 소장으로 보내면 소장에서는 영양소를 흡수해 혈액을 통해 영양소가 각 기관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도와주어야 해요. 소장 내 육모들은 나쁜 음식이 들어오면 장누수가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소장을 도와주는 건 선별적으로 좋은 음식을 드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해 찌꺼기를 이제 대장으로 보내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찌꺼기를 대장에 보내게 되는데 대장은 이때 남은 수분을 꽉 짜서 우리 몸에 남기고 직장을 통해서 내보내게 돼요. 이때 물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물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수분을 꽉 짜게 되면 변비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대장도 연동 운동을 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이 대장 연동을 도와주셔야 돼요. 대장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 건 좀 걸어주셔야 돼요. 대장은 적당한 운동을 해주면 아주 좋거든요. 이렇게 흡수 배출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소화가 잘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화불량이란 이 흡수와 배출이 잘 되지 않는 거지요. 제 경험으로 소화에 도움되는 5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첫째, 한 입 넣어서 꼭꼭 씹어서 100번 씹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둘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항상 주머니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을 넣고 다니라 그랬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바로 그 스트레스를 날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셋째, 소화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왜 인스턴트 식품이나 너무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거나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이때 소화에 좋은 음식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또 4번째는 바른 자세예요.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는 소화에 좋지 않아요. 바르게 있어야 소화기계가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구부정하니까 소화가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 주세요. 5번째는요, 적당한 운동이에요. 위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요.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때는 좀 빠른 걸음으로 하루 한 40-50분 걸어주면 소화에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리는 소화에 좋은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그럼 6가지가 되나요? 그럼 이제 오일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 준비한 오일은 꼭 먹을 수 있는 품질을 가진 오일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할 오일은요, 진저, 페퍼민트, 그리고 코리앤더 5ml 스퍼이드 병이에요. 만들어 볼게요. 5ml 스퍼이드 병에 진저를 50방울 넣을 거예요. 진저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오일이에요. 그 다음에 페퍼민트를 30방울 넣을 거예요. 페퍼민트는 속을 뻥 뚫어주죠. 그 다음에 코리앤더 20방울을 넣어줄 거예요. 코리앤더는 고수의 씨예요. 여러분들 고수 좋아하시나요? 예, 소화기에 아주 좋은 오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싱글 오일로만 만들 거예요. 잘 섞어줘서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급하게 체했을 때나 만성 소화불량을 가지신 분들은 식후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배나 배 뒤쪽에 흉추 쪽에 이렇게 좀 발라주세요. 그러면 소화에 아주 도움되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 그러면 꼭 먹을 수 있는 오이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요렇게 빈 공 캡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야채 캡슐로 드시는 게 좋거든요. 요렇게 베이지 캡슐을 준비하셔서 여기다가 오일을 뚝 떨어뜨리면 돼요. 처음에 에센셜 오일을 사용 안 해본 분들은 한 방울이 좋아요.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려서 톡 닫으면 이렇게 작은 미니 알약 같은 게 되거든요. 요거를 드셔보세요. 그럼 속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될 거예요. 한 방울로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2방울 드셔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고요. 예전에 저처럼 밥 먹는 것이 무서운 분들, 또 자주 체하는 분, 급하게 먹는 분들은 꼭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은 소화에 좋은 오일을 배워보셨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